그래서 백현이 써줬던 그 수많은 편지들이 뭐가 의미가 있나요? 한마디로 다 깎아먹는데. 나 여사친 웨딩드레스 투어 가는데 가서 웨딩드레스 좀 골라주고 와볼게. 이런 말을 만난 지 2, 3일 만에 했다? 일주일 만에 했다? 한 달 이내에 했다? 그러면 지연 씨가 그런 원규 씨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 백현 씨의 그런 일방적이고 좀 지나친 모습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런 것들에 대응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반응하는 현지 씨의 모습도 장난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원규 씨는 어쨌든 10년 이상 된 여사친이라고 했는데 친구 사이로 10년 이상을 지내면서 이미 그들만의 상식이 생긴 것 같아요. 여사친과의 10년의 서사가 있었다 쳐요. 10년이라서 상관없는 거야. 웨딩드레스를 입을 때 우리가 막 가슴을 막 영끌을 해서 막 이만큼 막 올려도 네 가슴 봐도 나는 설레지가 않아. 뭐 굳이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성들은 이제 불안해서 계속 그 말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계속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따져봤자 이게 바뀝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불안함이 투영돼서 말을 꺼내는 거거든요. 이런 특징이 지연 씨의 말투에서 되게 많이 묻어나오는데 그 원규 씨가 데이트를 하자고 했을 때 지연 씨가 재밌을까? 이렇게 한 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원규도 기분 나쁠 수 있지. 지연이가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수 있지. 이런 맹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답을 알려주잖아요. 이거 봐, 이거 봐. 이런 순간에 그렇게 말하는 거는 다정한 게 아니야 라고 지연 씨가 바로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답을 알려준다라는 거는 답을 알려줄 테니까 조금 습득을 해봐 라는 것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규 씨는 그거를 읽지를 못해요. 뭐 또 다른 측면으로 지연 씨가 이것저것에 대한 통제가 많았다라고도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걸 또 그냥 확대해 보면요. 둘이 서로 신뢰관계가 없는 거예요. 신뢰관계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쪽도 눈치 보이고 혹은 싫어요. 내가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너의 검열을 받아야 되고 너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은 지현 씨라는 사람과의 증거 집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랬기 때문에 떠나간 거죠.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탐구해오고 연구해온 기간이 길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은 제가 또 박사과정 중에 임상운동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임상심리학을 좀 집중해서 또 들으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나눠볼 수 있는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현지 씨의 그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자면요. 그게 바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 아직까지 그 좋았던 판타지에서 객관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년씩이나요? 뭐 그런 기억이 오래가는 사람이 있고 자녀 감정 자체가 오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 없는데 하더라도 또 되게 그 장면에 순간 몰입됐을 때 그러니까 막 꾸며져 있는 모습 엑스룸에 들어가서 막 주렁주렁 뭐 편지들이 기괴하게 달려있는데 그 모습조차도 너무 막 감격감화스러우면서 우리가 그때 너무 사랑했는데 감정 몰입도가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마치 어제 당장 헤어진 것처럼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뭔가 모든 것이 지나치게 미화된 상태로 본인의 감정 또한 미화된 상태로 그렇게 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뭐 현지 씨를 이해를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 장면을 보고서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오고 떨떠름한 표정으로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그리고 패널들이 다 이렇게 울었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도 지나치게 감성파를 넘어서서 모르겠어요.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애틋함으로만 계속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에는 예쁜 사랑도 있고 애틋한 사랑도 있지만 기괴하고 모순적이고 폭력적인 사랑도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이 하는 그 사랑의 형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질적인 사랑은 아닐 테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또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랑이다 아니다 하면서 계속 대립을 하게 되는데 마치 지연 씨가 그건 사랑이 아니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저거는 사랑하면 저렇게 안 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그런 사랑을 줬던 사람은 이것도 사랑의 일종이고 내가 하는 사랑의 방식이야 하면서 본인의 방식 또 사랑이라고 우기고 싶어하고 그렇게 정말 100%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대립하게 되고 충돌하게 되고 이런 건 거죠. 그래서 뭔가 사랑에 대한 왜곡성이 지나치게 미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눈물이 났을 것이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백현 씨라는 사람을 화면을 통해서 너무 잘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이해와 판단이 딱
끝난 사람들은 눈물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현지 씨도 객관적인 상태에 정말 이르렀다면 그걸 보고서 눈물이 나오면 안 되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처음에 백현 현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현지 씨는 왜 나왔을까? 이 프로그램에 나올 이유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정말 객관적인 판단이 섰으면 그런 말을 들은 여자는 그러니까 가로수길에 뭐 예쁜 여자 많던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류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객관적인 판단이 딱 선 후에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약한 종자 혹은 그런 나에게 핀창과 아주 못된 말을 서스럼 없이 하는 사람에게 나도 상처를 준 적이 있으니까 나도 되게 지저분하게 그 사람한테 말을 한 적이 있으니까 하면서 뭔가 우리 쌤쌤 이런 게 약간 마음속에 상처도 있지만 그래 나도 그랬으니까 하면서 아직까지 이 동질감 상태를 못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백현 씨의 일방적이고 좀 지나친 모습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런 것들에 대응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반응하는 현지 씨의 모습도 장난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서로 만나는 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해붓을 계속 했다라고 했잖아요. 한 명만 계속 그렇게 하기보다는 백현 씨가 또 그랬으면은 현지 씨도 뭔가 그거에 대한 대응을 날카롭게 했을 수도 있고 더 막 심한 말로 너도 한번 느껴봐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먼저 한쪽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더 현지 씨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반응을 한 건데 아 나도 그랬네 나도 똑같은 류인가 아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이러는 건가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비빔밥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감정의 혼란 상태 그러니까 뭐 제가 비빔밥이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것저것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괴식을 자꾸 하다 보면은 괴식이 그냥 내가 먹는 밥상인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현지 씨는 감정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엑스룸에 들어가면서 부끄러운 모습이 노출이 된 거죠. 사람들은 뭐 되게 솔직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괴식의 현장을 우리는 본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많은 것들이 막 뒤엉켜서 식사라고 치면 정말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섞어 넣은 그런 식사 상 차림을 우리는 본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서 되게 불쾌하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거든요.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괴식의 현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지 하는 밥상 차림을 보면은 혼란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도 오고 혼란 이상으로 딱 잘라서 이거 괴식이잖아 하면서 그 괴식을 차려내는 그 TV 프로그램이 불쾌하게 와닿죠. 그래서 한연 안 본다 이런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연은 되게 괴식가들이 많아요, 여러분. 괴식을 차리고 괴식을 먹고 네 이런 사람들이 많네요. 그리고 저는 지현 원규도요. 괴식 사랑을 한 커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규가 되게 그 사람이랑 이색적인 데이트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우스꽝스러운 형태가 또 사랑이지 하면서 지연 씨가 갖고 있는 천방지축 막 통통 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일반적인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규 씨와 어떤 누군가가 만났을 때랑 원규 씨랑 지현 씨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랑의 데이트 루틴, 패턴 이런 것들이 되게 이색적이어서 끌리고 더 중독적이고 기억에 오래 남고 그래서 계속 붙잡고 싶고 이런 마음도 못 놓는 게 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괴식에 중독됐을 때 우리가 너무 지나친 괴식을 하다 보면은 정상적인 걸 먹으려고 했을 때 밍숭밍숭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별난 연애, 기괴한 연애, 질서 없는 연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고 잔여감도 크게 남고 거기서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마약 중독자가 단약하는 그런 과정이랑 되게 비슷해요. 수면제를 계속 먹던 사람이 수면제를 끊으면 잠을 못 자서 막 하루 종일 불안해하고 그게 한 달, 두 달이 되면 사람이 미치고 이런 것처럼 그 마약 같은 약 같은 시간을 나에게 주고 그런 정서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는 상대방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대는 서로에게 한마디로 독입니다. 약인 줄 알고 먹었습니다. 만나니까 안정감이 들고 좋았어. 그러니까 지연 씨도 처음에는 나에게 안정감을 준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때요? 약을 여러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잘못된 처방을 받아서 그 약을 먹잖아요. 약이 아니에요. 약도 처방을 잘 받아야 돼요.
돼요, 여러분. 이상한 약 받아와서 약이지 하고 이렇게 먹다가는 내가 그 약에 중독되거나 여러분 간 상하는 거 알아요? 영양제 같은 것도 잘못 먹으면 간이 상해요. 진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너무너무 삶이 끔찍해지잖아요. 한 기간이 너무너무 끔찍해지잖아요. 저는 되게 선명하게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후에 나오는 그 사람의 모습들 있잖아요. 그거를 만났을 때 초반으로 당겨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원규 씨가 지연 씨한테 나 여사친 웨딩드레스 투어 가는데 가서 웨딩드레스 좀 골라주고 와볼게. 이런 말을 만난 지 2, 3일 만에 했다? 일주일 만에 했다? 한 달 이내에 했다? 그러면 지연 씨가 그런 원규 씨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나랑 연애를 하겠다라는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 했을 때는 많은 것들을 사실 내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그거를 표면적으로 들었을 때 그렇게까지 화가 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소수지만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장이 많은 것들을 내포를 한다니까요. 그냥 의미를 많이 담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요. 많은 것들이 참 빠져 있구나, 결여되어 있구나,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가 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의미 부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똑똑한 줄 알았는데 뭔가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원규 씨 같은 사람이 공부는 많이 했지만 관계 지능이 굉장히 미흡한 사람, 부족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 말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상식선에서 꺼내지 않습니다. 근데 원규 씨는 어쨌든 10년 이상 된 여사친이라고 했는데 친구 사이로 10년 이상을 지내면서 이미 그들만의 상식이 생긴 것 같아요. 여자친구라는 그런 입장의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보다 본인들끼리의 그 10년 이상의 또한 나의 삶에 있어서의 상식이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하면서 진지한 관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 물어볼 얘기잖아요. 근데 원규 씨는 그러려고 하는데 뭐 가도 돼? 그래서 갔다 올게 등 뭐 어쨌든 어떤 뉘앙스로든 이런 안건을 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들만의 세상인 거거든요. 여사친과 10년째 이어온 그 우정이라는 발판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식, 정신 체계 이런 것들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죠. 우리가 준거 집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와 내가 관계를 맺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준거 집단에 따라 사람이 다 페르소나를 갖고 살아가거든요. 이 사람과 있을 때는 이런 모습, 저 사람과 있을 때는 이런 모습.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성이라고 하는 건데 여사친과의 10년의 서사가 있었다 쳐요. 10년이라서 상관없는 거야. 웨딩드레스를 입을 때 우리가 막 가슴을 막 영끌을 해서 막 이만큼 올려도 네 가슴 봐도 나는 설레지가 않아. 뭐 굳이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그런 막 모습까지도 10년지기라서 오케이다? 그렇게 막 웨딩드레스를 몇 벌을 갈아입을지도 모르는데 등판이 훤히 다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쟤는 나한테 여자 아니야 한들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성이 바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지금의 그냥 믿음 상태인 거지 생물학적으로 남자 앞에 여자인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지연 씨라는 사람과 연인이라는 새로운 준거 집단을 생성을 시켰으면 거기 안에서 또 적응해내고 만들어 나가는 자아가 있어야 하는데 원규 씨는 본인 그리고 이들과의 긴 시간 동안 쌓아왔던 곳에서 만들어진 상식 체계와 그 안에서의 원규라는 사람 이런 것들로 지연 씨한테 계속 이렇게 자기를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지연 씨라는 사람과의 관계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의 정체성이 있을 것이고 여사친과 오래된 사람들끼리 또 생성시킨 그 안에 원규 씨라는 페르소나가 있을 텐데 그냥 그런 입장으로만 지연 씨를 만나고 싶다? 안 되죠. 그러니까 지연 씨도 노력을 한 거예요.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이틀 만에 터졌다. 근데 남자들은 또 제가 뭐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이런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은데 그때는 괜찮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왜 이래? 이거에 대한 열폭을 많이 하는 존재들이 남성이 훨씬 비율이 높거든요. 우리 이혼숙녀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걸로 계속 다퉈요. 여자들은 10년 전, 20년 전 얘기를 막 하고 몇 년 전 얘기도 꺼내서 계속하고 남자들은 그 얘기를 못 듣겠으니까 막 미치겠고
근데 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계속 꺼내는 이유는 물론 뭐 여자들도 너무 과하다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여기서도 우리가 그 근본을 한번 보자고요. 해결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결이 된 적이 없으니까 계속 그것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남성분들은 그걸 해결을 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결로 계속 사건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여성들은 이제 불안해서 계속 그 말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계속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따져봤자 이게 바뀝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불안함이 투영돼서 말을 꺼내는 거거든요. 이런 특징이 지연 씨의 말투에서 되게 많이 묻어 나오는데 그 원규 씨가 데이트를 하자고 했을 때 지연 씨가 재밌을까? 이렇게 한 거는 여러분 형식 자체가요. 질문입니다. 질문. 그러면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재밌을까 하면 뭐 모르지 해봐야 알지. 혹은 뭐 재밌게 해줄게 라든지 본인이 좀 더 그 지연 씨의 마음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되는 건데 하지마 엎어버리죠. 지연 씨는 확인받고 싶었던 거거든요. 불안이 투영돼서 우리가 데이트하면 어떨까? 재밌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원규 씨는 되게 그 말을 떨떠름하게 듣는 걸로만 그 말을 흡수를 한 거예요. 형식에 대한 답으로도 어긋난 답변이었고 다정하지 않아 이것 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냥 판을 이렇게 엎어버리는 말이죠. 찬물을 갑자기 끼얹어버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것만 봐도 사회 지능이 그리고 특히 연인 관계에서의 지능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연 씨도 그렇고 뭐 현지 씨도 그렇고 재결합에 대해서 갈등을 하잖아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그 서사를 연애 초로 당겨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지연 씨랑 원규 씨랑 다퉜어요. 아 그래도 데이트 해야지 원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런데 지연 씨가 아직까지 마음이 좀 불편해요.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재밌으려나? 본인은 어쨌든 불안을 투영해서 이런 말을 또 했다라고 칩시다. 그 순간에 원규 씨가 만약에 하지마 이런 말을 연애 초에 했으면 그때 정이 쌓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정이 다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모습들을 저는 간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순간에 그냥 그 사람의 연애 참을성, 연애적 특성, 연애 감정에서 갖고 있는 정서적 상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규도 기분 나쁠 수 있지. 지연이가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수 있지. 이런 맹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성격 적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백현 씨를 얘기하거나 원규 씨를 얘기를 할 때 인간성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되게 건강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거의 안 아파요. 근데 특수한 어쨌든 어떠한 상황이 있어서 제가 수술을 하고서 그때 당시 그 수술 자리가 봉합이 잘 안 돼서 계속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남자친구랑 여행을 가기로 잡아놓은 상태였었거든요, 날짜를. 그래서 그거를 취소를 하기는 뭐하고 크게 무리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의사랑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피가 이렇게 계속 안 멈추는 상황에서 여행을 가기로 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모든 이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여행을 취소하기에는 남자친구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내 건강만 100%를 생각을 했으면 여행을 취소할까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남자친구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분명히 하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걱정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다음 날에 새벽 3시쯤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이제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는 길에 얘기를 했어요. 나는 원래 여행 갈 때 새벽 비행기는 안 타. 근데 이게 생뚱맞게 얘기를 한 것보다는 서로가 그때 첫 여행이었어요. 같이 떠나는 첫 여행이었는데 저는 어쨌든 원래 비행을 하거나 해외여행을 갈 때도 일정을 무리해서 잡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새벽 비행기라든지 되게 늦은 밤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피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타입인데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다가 원래 나는 새벽 비행은 안 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남자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가지마 원규 씨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원규 씨가 연애 때 잘해줄 때 얼마만큼 잘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 가지마 했던 이 사람이 보통 사람들의 다정함 수준에 제가 봤을 때는 한 5배, 6배는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잘해줘요. 엄청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엄청나게 저에게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다정함이 근본적 다정함이 아니라는 게 언제 튀어나오냐면 이런 순간에. 그런 말을
못해요, 여러분. 피를 흘리고 있는, 그리고 그 친구의 어떠한 잘못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기도 했거든요. 그럼 제가 그냥 저의 실수로 이렇게 아픈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와 사실적인 나의 뭐 여행 패턴의 이야기, 정보성으로 이런 것들이 다 뒤엉켜져서 그 한마디를 꺼냈을 때 여행이 장난인가? 돈이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닌데 가지마 가지마? 그리고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이런데도 안 가겠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안 가겠다라는 뉘앙스를 비춘 적이 없거든요. 근데 본인 혼자서 그걸 확대 해석을 해서 아씨 가지마 가지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그게 큰 싸움으로 번졌거든요. 막 진짜 막 소리 지르고 열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여행을 스케줄을 잡은 거가 뭐가 되냐 이거에 꽂힌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 순간에 그런 포인트로만 정말 작은 점 같은 거에 스스로 꽂혀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래서 저 그때 그냥 캐리어 갖고 갔던 거 다 싹 들고 거리도 되게 먼 거리였었는데 제 집이랑 택시 타고 바로 넘어왔거든요. 가지 말자고 자기 입으로 얘기해놓고서는 또 택시 부르고 뭐 택시 기다리는 동안 계속 막 붙잡고 올라가자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완전 생 연애 초였으면 얄짤없죠. 정말 100% 헤어지고도 남는 사유입니다. 이게. 근데 그때도 어쨌든 한 번 더 붙잡혀 줬던 게 그 사람이 어쨌든 제가 아플 때 또 옆에 있어주고 같이 막 병원 다니고 이런 기억이 또 있잖아요. 참 이게 그래서 잘해준 기억이 계속 쌓이고 그 시간이 쌓였을 때 미친놈 같은 포인트가 하나 들어오면 그래도 헤어지는 게 맞는데 다들 막 보면은 어떻게 저런 데 같이 사냐 하는데도 막 살고 이혼 숙녀 캠프 봐도 이혼해야 되는데 이혼 의사는 10%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막 뒷목 잡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삶 속에서 감정이 섞인다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또 처음 보면요. 더 빨리 거기서 나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저를 좋아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되게 뾰족한 가시가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도요. 바로 알아차려요. 아, 이런 게 그런 류다 하면서 바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 처음이다. 이런 것들이 무섭습니다. 나에게 처음으로 혼란의 씨앗을 심어주고 그 씨앗이 내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한 존재,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낸 존재가 인생에 있어서 너무 위험한 존재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둘이 성향이 너무 안 맞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소중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대하는 게 중요한 사람들은 그런 원규 씨의 모습이 삼켜지지 않아요. 계속 상처받을 거거든요, 지연 씨는. 근데 저는 지연 씨와 그 원규 씨가 다르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한마디로 나를 소중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세요가 팩트입니다. 그리고 원규 씨도 그게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본인이 그게 평생 만약에 안 된다 하면은 그걸 감수하는 여성분과만 연애를 하거나 나중에 뭐 결혼을 하게 될 테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처를 본인이 어쨌든 계속 그 상처에 대한 질타 같은 것을 은은하게든 뭐 강력하게든 본인도 살면서 분명히 받을 거거든요. 왜냐면 상처는요, 여러분, 안 주는 게 사실 맞아요. 상처를 받은 쪽이 그거를 완전히 묻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은은하게든 어떻게든 다 상대에게 이런 질타는 아니더라도 은은한 질타로 그냥 삶 속에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 뭐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하지만 태도가 바뀌어요. 뭐 반찬 개수가 줄어든다든지 어느 순간부터 밥을 안 차리기 시작한다든지 어느 순간부터 서로 대화를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그냥 서로에게 상처받고 실망해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질타해주는 그 모습이요. 아, 왜 이렇게 사람을 긁어가 아니라 바뀌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질타가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알려주잖아요. 이거 봐. 이런 순간에 그렇게 말하는 거는 다정한 게 아니야 라고 지연 씨가 바로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답을 알려준다라는 거는 답을 알려줄 테니까 조금 습득을 해봐 라는 것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규 씨는 그거를 읽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좀 성숙한 단계에서 서로 풀이가 안 되면
결국은 서로 어떻게 되냐면 되게 유치한 커플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유치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세상에는 차고 넘치지만 근데 정서적인 교감을 깊이 하는 유형들은 결국은 이게 차 마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고 결국은 본인의 정서와 부합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혹은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냥 혼자 지내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냥 다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자꾸 다정함을 요구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다정함은요, 그 태도로 하는 거는 싹 다 그러니까 참는 거밖에는 안 되고요. 그냥 거짓말하는 형태밖에는 안 돼요. 배려와 존중이다 하기에는 어느 순간에 그것 이상의 너무너무 날카로움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때 잘해주는 거 말고 서로가 뭔가 핀트가 어긋났을 때 그런 순간에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너무 좋았을 때의 기억, 너무 나에게 잘해줬던 기억 그런 것들에 아직까지 기준이 꽂혀 있으면 여전히 뭔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연 씨는 아직도 바라고 있습니다. 원규 씨가 조금 더 다정해지기를, 본인과 조금 더 정서적인 교감이 잘 되는 상태가 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바란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타고나는 기질과 성향,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나이까지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선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됐을 때 지금에 와서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바꾼다? 는 정말 어렵겠죠. 뭐 또 다른 측면으로 지연 씨가 이것저것에 대한 통제가 많았다라고도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걸 또 그냥 확대해 보면요. 둘이 서로 신뢰관계가 없는 거예요. 신뢰관계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쪽도 눈치 보이고 혹은 싫어요. 내가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너의 검열을 받아야 되고 너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싫어 본인이. 이 사람은 어쨌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현 씨라는 사람과의 중거 집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랬기 때문에 떠나간 거죠. 그리고 지현 씨도 계속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이런 거라면 원규 씨가 신뢰를 못 줘서일 수도 있고 본인이 쉽게 그렇게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둘은 융합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서로가 이렇게 돌을 닦아야만 하는 입장에서 연애를 해야 된다면 둘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둘을 가능성을 두고서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서로가 그렇게 느끼는 것 또한 저는 되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서로의 성향이 다르다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 둘의 상식 세계 자체가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에서부터 이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각자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들의 상식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이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규 씨의 상식 세계를 바라보면 내가 결혼해. 내 웨딩드레스를 너가 좀 평가해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상식 세계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본인들끼리는 자기들끼리는. 그러니까 이 상식선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지연 씨는 이런 것들에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고 괴롭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를 침해해 오지 않을 정도로 선을 명확하게 하면서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자유분방함으로 거기까지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원규 씨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상식선에 있는 사람인 것을 처음부터 알았으면 안 만났겠지만 만나고 보니 그래서 이게 뭐지였겠지만 알았으면 이제 이 선을 안 넘어가야죠. 왜 계속 마음속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둘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계예요. 둘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각자의 세계에서 각자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고치기가 힘들 것이므로 혹은 어떠한 부분은 당연히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으므로 본인들의 상식 세계에서의 중거 집단을 연인으로서도 이루면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말로 나에게 표현하는 것들은 진짜 말뿐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난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연애 때 대화를 많이 하면서 또 상대방을 알아가잖아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그 대화 또한 본인만의 상식선에서 본인의 세계에서 꺼내놓는 말들이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저에게
그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연인이 본인은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음주운전 나는 절대 안 해. 나는 생각도 안 해. 그리고 이때까지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술을 많이 먹고 많이 취하고 자주 먹는 사람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네라고 그 말을 듣고 좀 좋게 봤어요. 근데 어이가 없는 게 회사 사람들이랑 이렇게 술을 먹고서 그래 네가 운전해 하면서 그 회사 사람 중에 한 명이 운전하게 하고 같이 이렇게 여럿이 타고 가다가 결국은 걸린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 입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친해지니까 이 말 저 말 막 에피소드들 생각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안 해 했는데 방조죄도 여러분 똑같이 벌금 묻은 거 아세요? 방조죄도 죄예요. 음주 상태인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운전대를 잡게 했다라는 거, 그 공간에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 또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보를 굉장히 훌륭하게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저한테 호감을 사기 위해서 해놓고서, 그리고 본인이 그걸 너무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너무너무 그게 본인의 막 철학이자 나의 되게 좋은 부분인 것처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실제로 음주운전하는 거를 봤습니다. 진짜 어이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정보와 실제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말로 했던 것, 자기에 대한 뭐 이것저것을 설명했던 것, 그런 것들이 지나고 보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고 본인만의 어떠한 신념과 믿음을 되게 좋은 것이라고 또 믿고 살면서 행동으로는 그 삶과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이상한 허우대 멀쩡하고 뭐 돈 많고 친구 많고 사회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비단 막 직업이 없고 뭐 친구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사람들만 막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정말 다 갖추고 멀쩡해 보이지만 미치광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삶으로 계속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았던 기억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미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그 상처를 안고서 만나는 거는 언젠간 또 위태로워질 것이고 혹은 더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더 친해지고 더 서로가 선이 없어졌을 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사람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현이 써줬던 그 수많은 편지들이 뭐가 의미가 있나요? 한마디로 다 깎아먹는데 가로수길에 예쁜 여자 만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그가 말로 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현지 씨가 겪어서 더 잘 알지 않나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한 게 뭐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더 황당해 하거든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것들은 뭐가 되니? 내가 너한테 잘한 거는 그럼 잘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부터가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부터가 최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안 좋을 때, 다퉜을 때, 서로 감정적으로 조금 상기가 되었을 때 오가는 말들, 그리고 그 시작을 또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지를 좀 상황을 좀 꼼꼼하게 잘 파악을 하고 객관적인 상태에서 최대한 좋은 판단을 하고 좋은 연애를 하려고 해야 되겠죠.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를 잘 하는 사람들도요. 다 얘기 들어보잖아요. 안고 가는 부분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뭐 10년 뒤에 이혼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랑 예쁘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속을 파보면 잘 없기는 합니다. 어쨌든 나를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있을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 그런 존재가 서로에게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의 따뜻한 연애를 여러분들이 지향하고 그런 안목이 또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부부 상담도 되게 많이 하고 하는데요. 참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되게 저는 이상한 사람 한 명을 만난 게 커요. 저도 그 사람을 가지고서 인간 실험을 좀 해본 거여서 뭐 어쨌든 그 사람과 사연이 좀 저도 많긴 한데 그러니까 헤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했고 오래 만났어도 헤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삶 속에서 다 이렇게 봤던 모습들이에요. 촘촘히 연애 뭐 중반쯤 됐을 때 뭐 중반에서 계속 이렇게 촘촘히 보여줬던 결국은 그 모습들, 그 같은 결의 문제들이 엄청나게 벌크가 된 문제로 결국은 마지막을 딱 점을 찍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삐용삐용 사이렌이 작게 울리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귀담아 못 들을 뿐이죠. 그래서 그 촘촘한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서 이미 우리는 답을 들었고 보았다.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사람과의 재회나 만남을 지나치게 고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조금 이렇게 무겁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사람 만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안 신중한 것보다는 신중한 게 낫잖아요, 여러분. 그래야지 내 삶이 덜 고생스러우니까요. 너무 상대방을 고생시킬 정도로의 뭔가 좀 본질적인 악함이 해소가 안 되신 분들은 연애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결혼할 생각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자꾸 연애 시장에 들어오고 결혼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좀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이게 진짜 사기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사기꾼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인이 그렇다라는 걸 숨기고서 만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안 만났을 건데 숨겨오면서 엄청나게 잘해주면서 그 기간을 막 정성스럽게 쌓아 올리고 나서 뿅 하고 이렇게 본인의 성질머리를 보여주면 힘들죠. 상대방들은 정이 쌓였고 뭐 보냈던 시간들 뭐 여러 가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 사람의 뿅 하는 모습을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에는 정말 큰 현타가 옵니다. 그럼에도 뿅 하는 그게 어쨌든 나옵니다. 다행스럽게 나오긴 하니까요. 그 순간에 우리가 잘 판단하고 뭐 유예 기간을 좀 가지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정리를 해야 되는 사람과는 잘 정리를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얘기를 다 담아서 여러분들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ju제로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Sono sola, sogno e l'orizzonte manca le parole. Sì, lo so che non c'è